저는 결혼 3년 차 32살의 여자입니다. 작년에 예쁜 딸아이를 낳아서 남편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결혼한 뒤로도 쭉 맞벌이를 하고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2년짜리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지금은 집에서 살림을 하며 아이와 함께 지내는 중입니다. 남편과 저희 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오늘 사연까지 보내게 된 이유는 자식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잘못된 방법으로 구걸하시는 저희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순진하게도 시부모 하는 모든 소리들을 곧이곧대로 믿었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이제는 시부모 자체가 거짓말쟁이라는 것도 알고 두 분이 허풍만 있고 실속은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아이 낳은 뒤로는 시부모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모든 뻥들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린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꾸 그럴수록 본인들만 우스운 꼴이 되고 말 텐데 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돈 많은 척하면 저희가 더 관심 갖고 원래 하려던 것보다 더 크게 효도를 할 줄 아시는 걸까 싶네요. 이제는 시부모가 무슨 말을 하던 듣고 싶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니 서로 꼬라지가 우스워지는 것 같아요. 남편은 그냥 마음 비우고 딱 기본만큼만 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허세 부리는 모습 보기 싫어서 시댁 가는 것 자체가 저에겐 스트레스예요. 언제부터 시부모의 거짓말이 시작되었는지 떠올려보면 제가 결혼을 하기도 전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 남자친구 부모님 댁으로 인사드리러 가서 양가 부모님 상견례 날짜도 물어보고 결혼 승낙 받으러 간 자리였는데 그때도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희가 결혼하게 되면 너희들 회사 근처에 아파트 하나 장만해 줄 테니까 신혼집은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으니 시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랐고 한편으론 괜히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댁 집안이 그렇게까지 돈이 많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일단 집안 어른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으니 당연히 신혼집을 해주시려나 보다 라는 마음이 들었죠. 당시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도 시부모님의 말에 의아해하면서도 해줄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거니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신혼집은 계산조차 하지 않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남는 돈으로 결혼식 예식장도 더 좋은 곳으로 예약하고 제가 준비해야 할 혼수도 급을 한 단계 올려서 고급 브랜드로 하기로 했죠. 당연히 시댁에서 집을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저나 저희 친정부모님도 이 정도는 해가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예비사위 차를 4천만 원 정도 들여서 새차로 바꿔줄 생각까지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되어 가는 동안에도 시댁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보통 집을 해주신다고 하면 이쯤 되어서 어느 동네에 어느 아파트로 알아보고 있다는 말이라도 들려야 하는데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남편에게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어봐도 자기도 들은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몇 평인지 정도는 알아야 가구들도 맞춰서 해갈 텐데 그런 정보조차 없으니 저만 속이 답답하고 애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란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댁 부모님과 저녁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거기서 제가 미친 척하고 저희 신혼집은 어느 아파트로 생각하고 계시냐고 아예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이 한참 말이 없고 조용히 있다가 결국 한다는 소리가 지금 투자해놓은 곳이 잘 안 풀려서 집을 해주는 건 조금 힘들고 그냥 현금으로 1억을 지원해 줄 테니 당장은 그 돈에 대출 좀 받아서 전셋집을 알아보라 하시더군요. 신혼집을 시댁에서 사주시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다가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들으니 조금 실망스럽긴 했어도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전세금 보태주시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했으니까요. 1억이 어디 돈이 작습니까? 저랑 남편 보고 알아서 신혼집 구하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맞춰서 연락하면 시부모가 1억을 보내줄 테니 알아서 해보라고 하시길래 그때부터 부랴부랴 부동산 열심히 돌아다니며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고 주변 환경도 깔끔한 곳으로 전세 물건을 찾았어요. 전세 3억 정도 하는 20평대 아파트였는데 남편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놨던 돈이 8천만 원 정도 있었고 아버님에게 1억 받고 나머지 모자란 돈은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갚아나가면 되겠다는 계산이었죠. 일단 저희가 가진 돈으로 먼저 계약금을 입금했고 남편을 통해 신혼집 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엔 알겠다고 1억 보내주겠다 하시더니 며칠 후에 다시 연락해서는 아버님이 급하게 사업자금 막을 곳이 생겼다면서
이번에 당장 못 주고 그냥 은행에서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진행해보라 하시더군요. 일단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고 결혼해서 살고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돈 마련해서 현금으로 1억을 주시겠다 하셨죠. 제가 그때까지도 그 소리를 믿었다면 정말로 바보 등신이었겠죠. 처음부터 시댁에서 돈 줄 생각이 없었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으셨던 거구나. 그때는 눈치챌 수 있었고 그냥 남편이랑 제가 회사에서 직원 대출 2천만 원씩 더 받고 나머지 모자란 돈은 전세 대출 받아서 신혼집 계약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원래 양가 부모님들에게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저희끼리 협의한 바로는 부모님에게 금전적으로 도와달라 하지 않고 저희 힘으로 집 구하고 결혼식 올려서 살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시부모 입에서 먼저 집을 구해준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저희가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준다고 하는데 거절하고 몇 년 고생해서 돌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받기로 하고, 덕분에 저희 부모님도 차를 한 대 사주기로 하시면서 집 사주시는 것에 대한 보답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시댁에서 집 사는데 한 푼도 안 보태주셨고 저도 친정 부모님에게 차 사주기로 했던 건 없던 일로 하자고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저희 힘으로 한 건데 괜히 시부모님이 집 사주시겠다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기분만 상하고 남편도 저한테 미안하다며 괜히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결혼한 지 3년 지났는데 여전히 시부모님께서 1억은커녕 100만 원도 지원해 주신 것 없으시고 대출 받은 것도 저희 힘으로 갚아나가며 사는 중입니다. 저는 거짓말이구나 알게 된 이후로는 기대도 안 하고 실망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아직도 술 한잔 마시면 저한테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본인 부모가 처음부터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했으니 어느 정도는 미안할 만도 하겠죠. 이제 와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애초에 기대한 것부터가 잘못이라 이야기했어요. 집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저한테 약속한 것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제대로 지키신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식 예약할 때 하객이 몇 명 오는지 미리 예약을 하잖아요. 제 친구들이나 우리 쪽 친척들 다 합해도 100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친구들과 회사 동료까지 해도 50명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시부모님에게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얼마나 오시냐고 물어봤는데 아버님께서 자기 쪽 손님들만 300명은 된다 하시는 겁니다. 300명이요? 아버님, 이거 한번 예약해 놓으면 나중에 그만큼 안 오더라도 돈을 다 내야 하는 거라서요.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물었지만 그래도 아버님은 여전히 300명 정도는 온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 본가에서만 관광버스 타고 100명은 넘게 올 거다. 주변에 내 지인들이나 얘네 엄마 쪽 외가 친척들도 100명씩은 좋게 넘을 거고 내가 그동안 축의금 내고 돌아다닌 것만 다 합쳐도 수억은 기본이야. 아버님께서 무조건 300명이 온다고 호언장담을 하시는 바람에 고민하다가 결국 예식장에 예약 인원을 400명으로 잡았어요. 살짝 허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300명이라 말씀하셨으니 시부모님 손님이 최소 200명 이상은 올 거라는 계산이었고 결국 제 결혼식 당일날 예약 인원에서 마이너스 200명이 발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나마 저희 쪽 지인들과 남편의 친구들은 대부분 참석했는데 시골에서 올라온다는 관광버스에서도 겨우 20명 남짓 타고 올라오셨고 이래저래 다 합쳐봐도 아버님 어머님 지인으로 50명 정도 온 게 고작이었어요. 선약이 있다며 봉투만 보낸 분들까지 합하면 그래도 100명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식장 식권을 400장을 받아놨는데 절반이 남는 상황이잖아요. 친정엄마랑 시어머니랑 다 같이 결혼식 끝나고 비용 정산하러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시모가 먹지도 않은 밥값을 왜 내라고 하냐면서 진상을 부리기 시작했죠. 진짜 너무 창피했고 괜히 쓸데없는 허세 부리고 거짓말해서 수백만 원 더 물어주는 바보 같은 짓 때문에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저희 친정엄마도 나중에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하러 갔었는데 니들 시부모 말은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지 말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결혼식 전날에 아버님께서 내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신혼집은 못 해줬지만 축의금 들어오는 걸로 너희들 결혼 비용은 뽕 뽑고도 남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계산해보니 적자만 간신히 면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혈압이 바로 올라오는 것이 느껴질 정도지만 그 외에도 자잘하게 입만 열면 허세와 거짓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자기가 잘하는 무역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겨울 되기 전에 너희들이랑 사돈 댁에 고급 명품 패딩 하나씩 사서 선물해주겠다고 하시질 않나?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대뜸 한우 좋아하냐고 하더니 아는 사람이 한우 농장 하는데
초 잡는 날에 제일 좋은 한우로다가 먹고 쓰러질 정도로 고기를 보내줄 테니까 사돈 어른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전부 거짓말이었고 한우는커녕 돼지 껍데기 한번 저희 집에 보내신 적 없으세요. 이제는 아버님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던 믿지도 않고 들어줄 생각도 없지만 헛소리 듣는데도 짜증나니까 제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분이 왜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시고 쓸데없이 뒤에서 욕을 먹는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젠 웬만한 거짓말에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지만 가장 저를 열받게 만드는 소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저한테 애를 낳으면 SUV 차 한 대 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남편이랑 신혼생활 즐기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부모님이 언제 애 낳을 생각이냐고 하루라도 빨리 낳아야 나중에 편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2년 정도는 신혼생활 즐긴 후에 아이 가질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버님이 식사하시다 말고 너희 애 낳으면 큰 차 필요할 텐데 내가 그러면 산타페 한 대 신형으로 뽑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히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서 저는 그 말을 웃어 넘기고 말았어요. 그냥 안 사주셔도 되니까 그 돈으로 아버님 맛있는 거 많이 사드시라고 말았었는데 그 뒤로 계속 차 사줄 테니까 애는 언제 낳을 거냐 하면서 너는 시부모가 차 사준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애를 낳아야지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저를 닥달하셨어요. 결국 작년 2월에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연히 시부모님에게도 제가 아이 가졌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어머님 아버님 모두 손주 소식에 기뻐하시면서도 새차 이야기는 쏙 들어가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저는 어차피 기대도 한 적 없기 때문에 전혀 실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배가 만삭이 되어 시댁에 찾아갔을 때 아버님께서 약주를 많이 드시고는 기분이 좋아지셔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아들이고 딸이고 전혀 상관 안 하는 사람이다. 오히려 요즘엔 손녀딸이 더 예쁘다더라고. 너가 건강하게 낳아주기만 하면 너가 원하는 명품 가방 사줄게. 그 이야기 듣자마자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속에서 비웃음이 터져나오더라고요. 남편도 더는 못 들어주겠는지 아니 애 낳으면 아버지가 차 사주기로 했잖아요. 라고 따졌더니 그제서야 잊고 있던 당신의 거짓말이 떠올랐는지 한참 말문이 막히면서 원래 갓난 아이 때는 차에 태워서 많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느니 지금 너희가 차가 하나 있는데 새 차가 왜 필요하냐면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가방 사주는 게 낫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거짓말인데 명품 가방이건 자동차건 그게 뭐가 중요하겠나 싶어서 남편과 아버님이 말다툼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제가 아이를 낳았고 가까이 살고 있는 시부모님들이 먼저 병원에 와서 저와 아이를 보고 가셨습니다. 산후조리원 들어갔다가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희 친정부모님이 올라와서 일주일 같이 지내다가 내려가셨고 저한테 고생했다면서 남편이랑 같이 맛있는 거 사 먹고 편히 쉬라며 5만 원짜리 신권으로 한 묶음 500만 원을 현금으로 놓고 가셨어요. 남편이 그 모습 보더니 많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바로 시댁에 전화 걸어서 며느리 주겠다고 한 명품 가방은 대체 언제 사주는 거냐고 아버님에게 따지더라고요. 가방 사줘야지. 며느리 고생했는데 그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어떤 브랜드 갖고 싶은지 생각하고 있으라고 해. 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은 정말 잘하시는 분이세요. 곧 있으면 이제 우리 애가 첫돌이 다 되어가지만 가방은커녕 아직까지 시부모님들에게 동전지갑 하나 받아본 것 없습니다. 이렇게 맨날 당하기만 하다가 지난 추석 때 저도 한번 복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명절 며칠 앞두고 내려가기 직전에 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 저희 집에 송이버섯이 선물로 들어왔는데 혹시 송이 좋아하세요? 저희 두 사람은 버섯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당장 가져오라며 난리가 나시더라고요. 송이가 얼마나 귀한 건데 너희들은 맛을 모른다면서 자기가 좋은 술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가져오라 하셨어요. 시댁 내려갈 때 집 근처 마트에 들러서 하나에 2,000원씩 하는 새송이 버섯을 10,000원어치 사서 들고 갔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버님께서 손녀딸 찾을 생각도 안 하시고는 송이버섯 어디 있냐고 구경 좀 하자고 하시길래 새송이 버섯을 내밀었더니 이게 뭐냐면서 성질을 버럭 내시더라고요. 너 지금 어른을 놀리냐? 이게 무슨 송이버섯이야?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이게 송이버섯 아니냐고 여기 송이라고 써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했죠. 제 남편도 옆에서 아버지가 뭘 잘했다고 송이버섯 먹을 자격이 있냐고 새송이라도 고마운 줄 아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입을 꾹 다물고 벙어리가 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시댁에 아무것도 기대 안 하고 바라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뭐 해주겠다는 소리는 이제 듣는 것만 해도 지긋지긋하니까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죽했으면 저희 친정에서도 너네 시댁 어른들은 왜 자꾸 그런 실없는 소리를 하냐고 말씀하실 정도니까요. 매번 시부모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남편이 대신 미안해하고 이제는 무슨 소리를 하던 사람이 우스워 보여요. 책임 못 질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는 편이 낫고 돈이 있다고 해서 시댁에 관심 더 갖고 효도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니까 서로 지킬 수 있는 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제게 기본만 해달라 부탁했으니 그 정도만 할 생각인데 지금도 얼굴 볼 때마다 뭘 사주겠다 뭘 해주겠다 말만 하시니까 점점 시댁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말이나 못하면 밉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